반갑습니다. 기독교 변정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 기독교 변정가들과 그들의 변정의 방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역시 기독교 변정가들을 살펴보았는데 C.S. 루이스에 관한 기독교 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변정의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 변정학자는 누군가 하면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변정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정학자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변정가이기도 한데요. 이 코넬리우스 반틸은 1895년에 출생을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변정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알다시피 칼빈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의 구조틀을 그 칼빈에게 맞추어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신학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변정가이기도 하고 또 전제주의 변정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학문이라든지 모든 주장은 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코넬리우스 반틸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제주의 변정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틸의 가족들은 네덜란드에서 미국 인디아나 주로 이민 온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이 그가 10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칼빈대학교와 칼빈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에 프린스톤 신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사 학위는 프린스톤 신학교 옆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칼빈 대학에 있을 때에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밑에서 조직 신학과 기독교 변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로 그가 평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기독교 변정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최고 보수주의 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을 할 때에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코넬리우스 반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약 한 45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주로 기독교 변정학 또 현대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변정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의 변정의 방식은 전제주의입니다. preconditionism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장이라든지 모든 그 사상은 항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무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조직 신학과 기독교 변정학을 구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조직 신학과 기독교 변정학은 같은 학문의 부류이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 변정학이 신앙의 긍정적인 그런 진술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볼 때에 반면에 기독교 변정학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기독교 변정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독교가 진리이다. 진리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정되는가? 변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반틸이 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칼빈 대학교에서 벌코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이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제가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학문에는 전제가 없는 게 없다. 무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에는 나름의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 속에는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도 하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전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전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이 자기의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첫 문구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지식은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독교 변정의 전제는 뭐냐? 그것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학문에도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서 출발을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방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의 방식은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가장 큰 규범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성서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성서에서 떠나는 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에서 반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범은 바로 성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서는 기독교 변정의 교과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반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우리 교재 57쪽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보면 성경은 모든 과목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커리큘럼의 중심에 있다. 성경은 그것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권위 있는 사상이다. 더욱이 성경은 모든 것에 관하여 말한다. 성경이 미식, 축구, 원자 등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이 모든 것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주위에 있는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관하여 말해준다. 성경은 기독교에 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유신론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 주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하나의 전체 속에 짜여 있어서 풀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거부할 때만 당신은 성경의 소위 종교적 도덕적 교훈을 그것이 물질적 우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관해서도 완전하고 참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이제 그의 생각은 그야말로 간명하고 명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규범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변정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이제 반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틸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벌코프도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자이고 한국에 그의 조직신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 전통에서 조직신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루이스 볼코프가 지은 조직신학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코프도 네덜란드에서 이민한 미국의 개혁신학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그랜드 래피즈는 지금 현재 칼빈 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칼빈 대학은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이기도 합니다. 리버럴 아츠가 유명한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조직신학, 이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하는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우리가 이 볼코프의 책을 보게 되면 칼빈주의 전통의 신학이 무엇인지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조직신학은 미국, 캐나다, 한국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뿐만 아니고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틸의 기독교 변정학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세속화에 대한 염려에서 이 반틸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반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하나, 기독교는 세속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고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염려에서 그가 기독교 변정학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긴 한데,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신학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 반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와해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세속화의 물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변정이나 보수주의 진영의 보호를 위한 개토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배척하기 위해서, 세속화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 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른바 복음주의라든지 또 보수주의 이런 성향의 기독교 신앙은 개토화될, 우리끼리의 리그가 될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제 골든 클라크라고 하는 또 기독교 신학자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확장성을 제안하는 반틸의 견해를 조금 피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든 클락은 한 3가지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의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에 반대해서 전제주의 계시를 변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진리는 전제적이고 그래서 논리적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틸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그의 지식론은 성경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골든 클라크와의 논쟁을 해서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라기보다도 이 반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토화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과학적 무신론, 회의론자들과의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논쟁을 하지 않고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기독교 변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그런 면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 변정은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보존이나 이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세속화나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주의와의 논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제한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틸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평가는 요 정도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949년에 이제 출생을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당대에 유명했던 무신론자라든지 회의론자들과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가 반틸과는 달리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험주의, 모든 이런 철학적인 사유방식, 철학의 논리 방식을 활용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입니다. 이분은 일리노이주 페오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휘튼 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공부를 했고, 또 종교철학으로 석사를 하나 하고 역사 신학으로 또 석사 과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영국 버밍엄 대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히익이라고 하는 종교철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지도 아래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독일에 있는 면헨 대학에서 판넨베르크,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유명하죠. 그분의 지도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뿐만 아니고 신학 박사 학위도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 대학에서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전임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학에서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이런 시간 강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라든지 탈보 신학교, 비올라 대학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변증학의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가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 주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구하는 기독교 신학의 범주로 정의를 합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학을 조직신학이라든지 기독교 신학의 한 유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크레이그의 변증 방식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포괄적인 철학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반틸 같은 사람은 이제 세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철학적 사유 자체보다도 성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크레이그는 그런 것보다는 포괄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철학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의 유익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개인 복음을 전하거나 또 개인의 변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좀 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학 유익성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독교 변증학은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이 문화를 우리가 변혁시켜야 될 책무를 기독교 변증학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 변증학은 문화를 형성하는 shaping culture,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것은 기독교 변증학이다라고 이제 크레이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변증학은 믿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trengthening believers.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은 믿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변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뭐를 전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크레이그의 생각인데 지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됩니다. 일종의 전도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evangelizing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우리는 기독교를 소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왜 반발을 하는지, 반박을 하고 또 기독교가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변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가 책 가운데 즐겨서는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가 재미나는 것이 있는데 논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은 일종의 논쟁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댑니다.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믿지 않겠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논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no one comes to Christ through arguments. 좀 우스운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화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변증학은 성령의 역사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참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그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적극적으로 우리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변증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에게 절대적으로 맡겨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논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들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존해서 되어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장이 되겠는데요. 이 3장의 페이지는 65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